이라크는 거의 모든 사람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방문한 사람은 거의 없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분쟁과 사막으로 얼룩진 곳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사실 최근 락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곳이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도시들이 탄생하고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들이 탄생했으며 수천 년에 걸친 전통이 오늘날까지 보존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세상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복잡하며 놀라운 곳 중 하나인 이라크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번 위치 및 지리 정보. 이라크는 중동의 중심부, 고대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알려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락사상 최초의 문명이 출현한 지역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개의 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최초의 도시, 최초의 관계 시스템, 그리고 문자가 탄생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강들은 강둑 너머는 건조하고 뜨거운 땅인 이 지역의 농업을 상당 부분 지탱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쿠르디스탄 지역은 3,000m가 넘는 봉우리가 있는 산악 지역입니다. 기후는 비교적 온화하며 때로는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중부와 남부 지역은 건조한 평야가 우세하며 초목이 거의 없고 더위가 매우 덥습니다. 아나포드 사막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 언덕이 있는 사막도 있습니다. 기후는 극심해서 여름에는 기온이 50도를 쉽게 넘습니다. 겨울철, 특히 산악 지역에서는 추위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수도 바그다드는 티그리스 강변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의 8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바그다드는 락사, 도시의 혼란, 그리고 끊임없는 재건 시도가 뒤섞인 곳입니다. 페르시아만의 작은 해안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해상산업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삶은 항상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섭씨 40도가 이미 무서운 일이지만 이라크에서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 바스라에서는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갑니다. 낮에는 거리가 텅 비어있고 밤에는 상점들이 문을 열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전기가 끊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더위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먼지 폭풍, 주황빛 하늘이 모든 것을 뒤덮고 있다. 항공편은 취소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을 집에 머물게 하기 위해 공휴일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맑아지고 해가 지면 바그다드는 양화 세트장으로 변해 황금빛 노을이 건물과 첨탑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번 락사 이라크만큼 락사가 풍부한 곳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이 지역은 락사가들에게 메소포타미아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스어로 강 사이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우르, 우룩, 니푸르와 같은 인류 최초의 도시들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등장했습니다. 이 도시들에는 수메르인, 아카드인,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과 같은 민족들이 거주했습니다. 문자가 탄생하고 함무라비 법정과 같은 최초의 기록된 법률이 등장했으며 신들을 기리기 위해 거대한 신전인 지구라트가 세워진 것도 바로 이곳에서였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중 일부는 심지어 성경 구절에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바벨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대 바빌론 근처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역은 분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아랍, 오스만 제국이 이곳을 지나가며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20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라크는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1921년에는 군주국이 되었지만 1958년 혁명으로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라크는 연이은 쿠데타와 독재 정권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담 후세인이 등장하여 1979년 집권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라크는 이란과 8년간 전쟁을 벌였습니다. 1990년에는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이는 걸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2003년에는 미국 주도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는데 당시 미국은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를 인닉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담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라크는 내부 및 종교적 갈등 속에서도 재건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락사와 사담 후세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고대의 가장 상징적인 도시 중 하나인 바빌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전설적인 도시는 이라크를 흐르는 거대한 강 중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초기 문명의 탄생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빌론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 하나의 수도였습니다. 바빌론은 느부갓네살 2세 치세의 명성을 얻었는데 그는 신성한 동물 무늬가 새겨진 푸른 벽돌로 덮인 이스타르 문과 같은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전설적인 바빌론 공중정원도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바빌론은 웅장함 외에도 문화적, 종교적, 지적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바빌론은 너무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성경에서 오만과 몰락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담이 등장합니다. 1986년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중 그는 바빌론을 재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영감을 받았거나 아니 오히려 집착했던 그는 폐허 바로 이의 도시를 재건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궁전, 성벽, 그리고 현대적인 복제품에 수백만 달러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 사담은 전 국왕의 이름과 나란히 자신의 이름을 벽돌에 새겼습니다. 어떤 점토 벽돌은 느부갓네살의 아들 사담이 이라크의 재건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벽돌은 바빌론을 재건한 승리자 사담 후세인 통치 기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고고학적 유산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로 건설된 건물들은 결국 아직 보존되어 있던 원래 부분을 덮고 손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몰락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곳은 미군과 폴란드군의 군사 기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곳은 폐허와 현대식 콘크리트, 낙서, 깨진 유리, 버려진 건물들이 뒤섞인 곳입니다. 결국 바빌론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는 남은 잔해를 파묻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4번 도시와 장소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를 바그다드만 떠올리지만 이라크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영혼과 락사가 담긴 장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과대망상적인 재건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은 여전히 인상적인 원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슈타르문은 복제품이지만 고대 바빌로니아 수도의 화려함을 잘 보여줍니다. 근처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설적인 바벨탑과 란관 짓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인 보르시파 지구라트 유적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4,000년이 넘은 계단식 피라미드인 우르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의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제북단에는 에르빌이 눈에 띕니다. 이라크 쿠르디스탄의 수도인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 거주지 중 하나로 여겨지는 요새가 있습니다. 이라크가 온통 모래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남부의 습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마르 습지는 물의 미궁으로 수상 가옥과 카누, 그리고 독특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1990년대 사담 후세인은 1차 걸프전 이후 그곳에 거주하던 시아파를 처벌하기 위해 이 지역에 물을 빼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달 만에 습지의 90% 이상이 말라붙어 먼지로 변했습니다. 말라붙은 후 습지는 다시 메워졌습니다. 약 5,000년 동안 그곳에 살아온 마하단족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가뭄입니다. 터키에서 발원하는 유프라테스 강의 수위는 1970년대 이후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터키, 시리아, 이란과 같은 나라들은 수십 개의 댐을 건설하라 농작물과 도시로 물을 돌렸습니다. 물이 사라지고 물소가 죽으면서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아 온 문화 전체가 남게 됩니다. 5번 인구와 언어 이제 이라크의 이치와 락사, 그리고 양화 세트장 같은 장소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게 되었으니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 거의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라크는 진정한 민족의 용광로입니다. 아랍인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라크 북부 산악 지역에는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유한 언어, 문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이 지역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자치정부와 치안군을 갖추고 있으며 심지어 자체 국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심부에는 터키계 뿌리를 가진 투르크멘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에서 유래하여 예수시대에 사용되었던 언어인 아람어 방언을 여전히 사용하는 아시리아인도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집단은 이슬람, 기독교, 조로아스터교의 요소가 혼합된 독특한 종교를 따르는 야지디족입니다. 이들은 7천사를 믿는데 그 중에서도 공작천사는 빛과 재생의 상징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러한 믿음은 악마 숭배로 오해되어 아러 정권의 박해를 받았고 최근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 나라에는 아르메니아인, 페르시아인, 그리고 세례자 요한과 관련된 고대 종교 전통을 보존하는 만다야교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랍어와 쿠르드어가 공식 언어이지만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키르쿠크에서는 인간 터키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도후크 근처 마을에서는 아람어가 일상생활의 언어입니다. 나자프의 모스크에서는 설교가 때때로 페르시아어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모든 전통 찻집을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어떤 언어든 모든 대화에서 환영합니다 라는 뜻의 아ህlan 와 사할란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보통 디저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달콤한 홍차와 함께 제공됩니다. 하지만 화제가 종교로 바뀌면 대화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6번 종교와 신념. 이라크는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이지만 이슬람에는 두 가지 주요 종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 두 종파가 많은 것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한쪽에는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가 있습니다. 반면 이라크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있습니다. 시아파 간의 분열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망한 직후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로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분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후계자는 공동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시아파는 지도자는 그의 가족, 즉 사이 알리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고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 시대에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남부의 습지를 기억하십니까? 제방과 운하를 통해 모든 것을 말리라는 명령은 단순한 환경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사담은 수니파였으며 정부의 반기를 든 시아파를 처벌하기 위해 습지를 파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7번 요리. 아랍 음식이 키베아 에스피아에 국한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라크 요리는 고대 전통에서 유래한 요리와 매우 독특한 풍미를 지닌 고유한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는 나비 모양의 민물고기를 대추야자나무로 만든 숯불에 천천히 구워낸 마스구프입니다. 또 다른 인기 요리는 채소의 쌀과 향신료를 채워 만든 돌마입니다. 케밥도 등장하지만 요구르트와 마늘에 절인 양고기와 같은 지역적 특색이 더해졌습니다. 이라크에서는 빵을 빼놓고는 음식을 논할 수 없습니다. 빵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빵은 납작하고 건조해서 물에 담가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준비 방식이 바뀌었지만 빵은 여전히 신성한 음식으로 남아 매 식사에 함께합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바닥이나 양탄자 위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저는 거의 장식에 가깝습니다. 많은 음식이 손이나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테이블 에티켓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권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예의 바른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는 고집합니다. 팁은 조금이라도 드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만족한다고 말하세요. 접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으면 더 먹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달콤한 디저트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이라크는 정말 맛있는 곳입니다. 속을 채운 크레페의 일종인 카티에페가 있죠. 참깨로 만든 할바, 치즈와 달콤한 시럽을 곁들인 카나페, 설탕, 장미수, 향신료로 만든 분홍색 쌀 디저트 자르라. 설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9세기경 이라크에서 설탕이 약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설탕이 질병을 치료한다고 믿었고 당시 의사들은 과일과 향신료를 넣어 시럽과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몇 세기 동안 유럽 의사들조차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눈에 염증이 있는 환자에게 설탕을 불어 넣으라고 지시한 의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식사 예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라크에서는 사회적 관습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라크의 에티켓은 존중, 이계 질서, 그리고 환대를 나타내는 규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인이 방에 들어오면 모두 일어서야 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아이를 데리고 온 여성에게 인사할 때 일어서야 합니다. 너무 격식을 차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라크에서는 예의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발 조심하세요. 신발 밑창을 가리키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다리를 꼬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호스트의 집에 있는 물건에 대해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호스트가 예의상 그런 선물을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입니다. 왼손은 개인 위생과 연관되어 불결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몸짓, 인사, 선물은 오른손으로 해야 합니다. 아니면 둘 다 특별한 존경의 표시로.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나이만, NA만입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깎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라크에서는 재채기를 한 후 블레스 유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말하지 않으면 배려 없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라면 이라크에서는 일정이 훨씬 유연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사교 모임에 늦는 건 흔한 일이고 아무도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존재감, 관심, 그리고 존중입니다.
9번 결혼 전통. 관습처럼 이라크인들에게도 전통이 가득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전통 중 하나가 결혼식입니다. 사실 이라크 결혼식은 정말 장관입니다. 파티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 선택부터 마지막 예식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예식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혼은 여전히 가족들이 주선합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신랑 신부가 서로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면 마치 형사수사와 같은 상호조사 과정이 시작됩니다. 가족들은 명예, 종교, 재정, 심지어 유전적 요인까지 평가합니다. 첫 번째 공식 단계는 마차야, 메케이어라고 불리는데 이는 양가의 남자들이 만나 공식적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 반지를 교환하고 그 후 여러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참여합니다. 신랑을 위한 것 하나, 신부를 위한 것 하나, 친척을 위한 것 하나, 아자들을 위한 것 하나 등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결혼이 공식화되기 전에 신부가 판사나 성직자에게 최대 40번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꽃이 담긴 물이 담긴 대야에 발을 담그고 서 있고 그녀의 머리 위로는 두 여자가 흰 천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여자가 그녀에게 설탕을 뿌립니다. 달콤함과 미래의 좋은 징조를 상징하는 설탕이죠. 8번째 축구. 이제 종교, 민족, 국경을 초월하는 열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축구. 이라크에서는 축구가 매우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등 누구든 공만 굴리면 환호와 함성, 그리고 흥분이 함께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도 경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꽉 찬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되었지만 진흙으로 덮인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돌골대와 맨발의 아이들이 메시나 호날두의 이름을 외치는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는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환경은 초라할지 몰라도 그 열정은 엄청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라크는 또 다른 종류의 즉 자신의 과거를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장 하나와 또 다른 축구장 사이에는 이스타르 문 모자이크 복원, 유프라테스 습지 지역 가이드 교육, 쿠르드족 가족들에게 집을 개방하여 여행객들에게 자수와 요리법을 가르치도록 장려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캐러밴 대신 배낭여행자들이 찾아오고 양피지 대신 휴대폰이 등장합니다.